16페이지.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에서 환지 계획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용어를 알고 여러분 한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나중에 또 한번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환지 설계, 환지 명세, 그리고 청산 명세, 채비지 보류지, 입체 환지, 평균 부담률, 비례율, 이런 것들 이제 공부를 하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지 계획을 작성하면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인가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출발점이 개발 계획입니다. 구역을 지정하고 사업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이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요. 여기는 이제 사업을 할 때 수용 방식일 때는 공급 계획,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 계획 있어야 되고, 이에 따라서 사업을 실시해서 공사가 끝나면 공사 완료. 자,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을 지정권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지정권자가 다 하는 겁니다. 개발계획도 수립하죠. 실시 인가도 하죠. 공급계획 승인하죠. 채권 발행, 선수군 지급, 원형지 공급 다 승인하죠.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자, 조합 설립 인가도 누가 합니까? 지정권자. 환지계획 공사하려고 하게 되면, 공사하려면 지정권자가 있을 때는 준공사 받아야 안 받아요? 지정권자가 있을 때 안 받죠? 지정권자가 아니라면 지정권자에게 또 준공사 받아야 되고. 예, 그런데 이 환지계획은 요거는 이제 지정권자가 아니고 별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환청 이렇게 외우라고 있습니다. 얘만 이제 지정권자가 아니고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지정권자는 시, 도, 지사, 대도시장이죠. 국장하고, 근데 이게 아니고 시장 군수 구청장, 한 단계 아래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되겠고, 물론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도시개발 채권은 지정권자에게 승인받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제 시도시가 발행하는 거고, 예산이니까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행장 승인, 국장이 아니고 행장 승인. 그래서 이 환지계획은 지장 군수구청장에게 인가받는다.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1번은 그냥 읽어보시고요.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한번 예전에 시험에 나왔는데, 좀 별 시덥잖은 문제가 한번 나왔는데, 시덥잖은 강사들이 이걸 외우라고 그럽니다. 그냥 한번 읽으시면 되겠고. 자, 동의 등에 관한 환지 제외. 환지를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환지 제외 신청하면 돼요. 내가 환지 받기 싫으면 환지 제외 신청하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토지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신청하거나 시행자 요청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 지상권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내 멋대로 환지를 제외 신청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 지상권자나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환지 제외 신청할 때. 시행자는 다음에 해당할 때는 환지 제외를 신청해도 거절할 수가 있어요. 환지를 강제로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1번, 환지 제외를 신청한 토지의 면적이나 가액이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면적이나 가액의 100분의 얼마 이상일 때, 15 이상일 때. 이 사람이 나 빠져나갈게 그러면 사업하는데 너무 힘들 수가 있어요. 비용 때문에. 그래서 100분의 15 이상일 때는 환지 제외를 거절할 수가 있어요. 금액이나 토지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100분의 15 이상일 때. 2번은 안 봐도 되겠고, 2번 참고 삼아 이런 데 읽어보셔도 되겠고, 자, 100분의 15는 기억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얘보다 또 물론 더 중요한 거 쉽지만,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는
임차권자 동의 없이 환지 제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기억해야 되겠고. 다음에 67페이지. 토지 면적을 고려한 환지. 면적이 작은 토지는 가급적 건축물 건축할 수 있도록 해서 일정한 토지를 좀 늘려줄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늘려주는 걸 뭐라고 한다? 증환지, 증환지. 근데 처음부터 너무 좁은 토지가 있어. 만약에 도시개발구에 20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토지가 있다 그러면 늘려주기 힘들겠죠? 그런 토지는 어떻게 해요? 불가피하게 이제 환지 제외를 해버리는 거죠. 강제로. 늘려봐야 건축물 건축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좀 적절하게 늘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아예 환지 제외할 수 있다. 그다음에 넓은 토지.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개발 이익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면적이 넓은 토지는 원래 받을 목보다 좀 줄이는 거 감환지 할 수 있다. 자, 입체환지 별 어려운 거 같죠? 그냥 토지로 공급하는 것은 평면환지.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해서 공급하면 뭐라고 그래요? 입체환지. 그래서 입체환지는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 가액이 구분 건축물 최소 공가격의 얼마 이하일 때, 100분의 70 이하일 때.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했는데 아파트 제일 작은 평수가 1억이래요. 1억.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와 건축물의 평가액의 권리 가액이 7천만 원이야. 또 아파트 분양 신청하고 싶어도 아저씨는 권리 가액이 분양 신청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거절당할 수 있다고요. 얼마 이하일 때? 100분의 70 이하일 때. 그런데 어떤 사람은 6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거절 못하는 경우가 있어. 도시개발구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토지와 주택의 가격이 6천만 원인데 너는 100분의 70 이하니까 거절당해. 그럼 갈 곳이 없잖아. 그나마 거기 살고 있었는데. 그죠? 그래서 무엇일 때는 거절할 수 없다? 주택을 취하는 경우. 근데 경상북도 오니까 좀 모자란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좀 그거 말고 뭐 숫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7푼이 8푼 이런 거 있잖아. 뭐라고 그래요? 7푼이라고 그래요? 8푼이라고 그래요? 8푼이라고 그러던데 경상도는? 이게 이제 좀 빨리 태어나면 8푼이 10개월 만에 낳아야 되는데 8개월 만에 낳았다고 8푼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7푼이라고 그러거든요. 8푼이는 보통 평범한 사람인데 경상도는 좀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8푼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7푼이 정도, 아니 8푼이면 용서되거든 보통. 근데 7푼이라 그냥 한 농담이고. 자, 100분에 얼마일 때 따돌려요? 72할 때. 72할 때. 평균 토지 분합률과 비례율은 안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나오면은 계산 한번 해드릴게요. 요즘 잘 안 물어보는 편이에요, 계산 문제는. 맨 밑에 환지 계획을 할 때는 평가식으로 하는 게 옳다, 면적식이 원칙이다. 평가식. 토지는 무조건 넓다고 좋은 게 아니고 가치죠, 가치. 뭐 돈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죠? 돈이 무거우면 좋습니까? 가치가 높아야지. 500원짜리 10개하고 5만원짜리 1개하고 5만원짜리 더 좋은 거지. 그러니까 무게나 면적보다도 뭐가 중요한 거예요? 물건은. 가치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가액에 따라서 환지하는 것을 뭐라 그래? 평가식. 그런데 종전 토지와 환지가 큰 변화가 없어. 위치도 차이 변화도 없고. 그리고 경계만 다듬고 형질 변경, 지목 변화도 없어.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면적식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농경지를 정리한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농경 정리. 그러면은 이거 할 때 많은 사람 많이 주고 적은 사람 적게 주고 해도 큰 문제 없겠죠?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슨 식이 원칙이라고? 무슨 식이 원칙이라고? 평가식.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입체환지를 한대. 입체환지. 그럴 때는 얘하고 얘가 가치가 내용 자체가 완전히 변했죠? 그러니까 무슨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 평가식. 여기는 임야인데 1000평이고 여기는 택지인데 100평이야. 또 1000평 가졌으니 100평 아파트. 100평짜리니까 10평 아파트.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입체환지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면적식을 하더라도 위치라든가 내용이 변화가 없을 때 외의적으로 하는 거니까 입체환지는 내용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입체환지잖아요. 그러니까 입체환지는 반드시 무슨 식이다. 그래서 시험에서 요즘에는 반드시 이런 말 안 집어넣어요. 왜냐면은 이거 들어가면 다 틀렸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아. 반드시 들어가면 다 틀린 거다.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그러면 99.9% 확률로 맞는 말이거든. 예전에는 이제 출제하는 사람들이 수준이 떨어질 때 이제 반드시 이런 말 적어가지고 왜냐면 자기가 표현을 하기 귀찮으니까 반드시 집어넣어 답으로 처리 많이 했단 말이에요. 종종. 근데 지금은 그 강의하는 사람 다 말하잖아. 반드시 들어가면 틀렸다고. 안 나와. 그러니까 반드시는.
근데 오히려 역으로 입주한지는 반드시 무슨 식으로 한다. 평가시 나올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이제 반드시 이런 말. 이해하면 어렵지 않죠. 자, 다음 페이지. 채비지와 보류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채비지는 사업 경비로 쓰는 땅. 채비지. 그래서 여기서 이 땅을 팔아서 뭐 할 수 있어요? 사업 경비로 쓸 수가 있어. 만약에 안 팔았으면 나중에 환지 처분하고 나서 그게 누구 땅이 돼요? 사업 시행자 땅이 되겠지. 이제 안 팔았으면. 팔았다 그러면 사업 경비로 쓰는 거고, 자기 돈을 써서 사업하고 안 팔았으면 사업 시행자가 가져가겠죠. 그러겠지. 보류지는 환지로 정하지 않은 모든 땅을 뭐라고요? 보류지. 보류지는 목적이 여러 가지지. 환지 계획 구역마다 보류지의 목적이 다양할 수 있겠죠. 기반시설 부담 구역별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 다르듯이 마찬가지로 보류지는 그때그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보류지는 이제 환지 처분하고 나면 그 다음에 환지 계획이 그 내용이 정해져 있어. 환지 계획에 따라서 이제 소유자가 가져가게 되는 거고, 채비지는 환지 계획 정한 자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누가 가져가요? 그냥 시행자가 가져가는 게 채비지고, 보류지는 성격이 그때그때 다르니까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가져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환지 지정의 제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기 도시개발 구역에 있는 토지, 필지 토지는 한 사람이 되는 거고, 공유 토지는 공유자 각각이 한 명이에요. 대표하는 사람 한 명만 되는 거죠. 공유 토지의 경우에 예외가 있지만,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공람공고가 되면 도시개발 사업 하겠습니다. 공람을 시키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 원래 정비구역 정하면 토지 분할 함부로 못해요. 정비구역 정하기 전에 토지를 분할해. 그래서 여기서 분양 신청 여러 사람이 해. 곤란할 수 있죠. 그래서 일정한 시점 이후에 토지를 분할하거나, 나대지의 건축물을 건축해서 건축물은 갑, 대지는 늘 이렇게 늘어나거나, 암세포 분할하듯이 세포 분할했다 그러면 나중에 분할된 것은 보호를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전혀 완전 내쫓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들도 만약에 토지가 하나였는데 갑을 병정 4개로 나왔어. 그러면 이 사람에게 적절하게 2개만 환지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나머지는 그냥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현금 청산. 여기서 환지를 안 해줘.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봅시다. 양과 9번 두 번째 줄 따로 정하는 날 있는데 그 기준일 기억 못해도 돼요. 자, 기준일 다음 날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아니면 환지를 남들은 50% 주더라도 얘네들은 20% 준다든가 환지를 제한할 수 있다. 환지 지정을 제한한다는 말은 나중에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1번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나대지였는데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해서 건축물 소유자, 나대지 소유자 이렇게 해서 소유자 수가 늘어나는 경우, 단독주택을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해서 구분 소유자 수가 늘어나는 경우. 3번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나눠 갖는 경우. 이렇게 해서 늘어나게 되면 그 늘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자격을 안 주고. 물론 정비구역이 지정돼 버리면 이런 걸 못하게 하죠. 이제 못하게 해요. 근데 정비구역 지정 전에 하더라도 일정한 날 다음 날이 이렇게 했을 때는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준일 할 말 기억 못해도 돼요. 틀리게 안 나옵니다. 언제 이렇게 세포 분열됐죠? 후에. 다음 날이니까 후에지, 그죠? 그래서 다음 날만 기억하면 돼요. 이제 그래서 앞에 있는 말 틀리게 안 하고 여기 있는 상황을 말하면서 이제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는가 없는가, 또 현금으로 청산을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건축물과 대지 소유자가 각각 달랐지만 기준일 다음 날 동일이 된 경우, 이렇게 거꾸로 한 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는 체크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기준일 같은 거 몰라도 되고. 자, 환지 예정지. 환지 예정지는 환지를 최종적으로 하기 전에 미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환지 예정지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종전 토지를 사용해야 돼요? 환지 예정지를 사용해야 돼. 이제 환지 예정지를 사용해야 돼. 종전 토지에 대한 사업이 다 끝난 건 아닌데 일부 사업이 끝났어요. 그럼 일부 사업이 끝난 곳에서 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뭘 정해줘요? 환지 예정지. 환지 예정지를 정해주면 종전 토지를 써야 돼?
환지 예정지를 써야 돼. 환지 예정지. 그래서 외가로 2번 종전토지단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는 해당 환지 예정지에다요 임차권자 등의 권리의 목적인 토지나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된다. 토지나 부분 뭐 구별해서 읽지 말고 임차권자 등이 행사할 그런 이익이 있는 부분도 아울러 지정해주라. 임차권자 권리를 지정해주라. 이 정도만 읽으세요. 자, 지정을 하게 되면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나 또는 그 해당 부분에서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종전 토지 사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두 개 다 쓰면 안 되겠지.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시행자는 채비 정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 수익할 수도 있고 뭐도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업 경비 쓰는 거예요. 채비지를. 근데 처분 안 하면 나중에 환지 처분이 있으면 그 뒤에 이제 시행자가 그 땅을 가져가는 거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그 밑에 공사완료와 관련된 절차는 종전에 꽤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안 나오고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건 생략해서 보지 마시고. 공람하면 며칠? 보통 14일 뭐 그 정도만 보고 그 정도 보는 게 아니고 다른 늘상 했기 때문에. 69페이지 69페이지 지정권자는 준공검사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실시계획대로 제대로 공사했는가를 확인하는 건데 이제 자기의 최종적 결정권 있는 지정권자는 준공검사 필요 없이 그냥 공사하려 공고하면 되고 지정권자 아닌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외가로 3번 보면 지정권자는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으면 준공검사 받고 또 지정권자 할 때는 준공검사 없기 때문에 공사 완료를 공고한 후에 며칠 이내 환지 처분한다. 60일.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절차에도 기억이 어려운데 절차가 두 개니까 그냥 공사 끝나거든 60일 이내 환지 처분하는구나 이렇게만 읽어도 돼요.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은 대충 말을 합니다. 제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저는 더 정확히 다른 교수보다 더 정확히 알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시험에 못 써보니까 그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다 하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 자, 며칠 이내 환지 처분한다? 60일에 환지 처분한다. 양과를 2번은 안 봐도 되겠고요. 자, 근데 그 위에 보면은 가끔 지문에 나오는 것들인데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하겠고요. 양과를 2번에 보면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원래 원칙은 공사 완료하고 중공사예요. 근데 공사 다 끝날 때까지 10년 나왔대. 그럼 일부 공사가 구간이 다 끝났어. 그럼 중공사 미리 받으면 안 됩니까? 구간별로? 할 수 있겠죠? 건물도 마찬가지잖아. 100층짜리인데 10층까지 다 끝났대. 그럼 임시사용 승인 받을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공사가 끝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서 준공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준공사 받고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예비 또 있어. 준공사를 받아야지만 사용하느냐? 아니고 임시사용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도 임시사용 승인 제도 있죠?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임시사용 또는 임시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자, 다시 공사 다 끝나고 준공사 원칙. 공사 다 끝나기 전에 끝난 구간별로 준공사 받을 수 있다. 준공사 받고 사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준공사 없이 사용 허가, 임시 사용 승인 이런 말 나오면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국토계획법, 건축법, 또 여기 도시활법, 정비법, 주택법 다 나올 수 있어요. 말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이치로 생각을 해주시고 지정권자의 사용 허가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뭐 채비지는 안 봐도 되겠고요. 채비지가 전에 답으로 많이 나왔는데 좀 어려워졌어요. 다른 내용이 제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빼는 겁니다. 추가 안 됐으면 채비지를 더 강조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 밑에 환지 처분하게 되면 효과 네모의 1번.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종전토지로 봅니까? 다음 날 종전토지로 봅니까? 다음 날. 그래서 종전토지 소유자는 언제 환지 소유권을 취득해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종전토지 임차인은 언제 환지 처분 그 환지의 임차인이 됩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사람도 있었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사람. 만약에 여기 이 토지에 환지를 정하지 않았대. 그럼 이 사람이 보세요. 사업하니까 여기 아파트가 들어섰네. 그럼 이 아파트 소유권은 언제 취득하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그럼 이 사람은 언제 권리가 없어져야 돼? 환지 다음 날 둘이 삽니다. 이게 더. 내가 1월 10일 다음 날 이사 와. 갑이. 그럼 이사 가는 사람은 언제? 1월 10일 다음 날 이사 가야 돼? 1월 10일
전에 1월 10일 전에 1월 10일에 이사 가야 돼. 1월 10일 다음 날 이사 오는 거니까 1월 10일에 이사 가야 되겠죠?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권리 없어. 끝나는 때. 왜? 새로운 권리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생기기 때문에. 다음 날 오늘 새벽 0시에 이사를 오니까 나는 언제까지 방을 빼줘야 돼? 오늘 밤 12시까지.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오늘 밤 12시. 그럼 이제 관념적으로 이것이 떨어지면 중단되면 안 되기 때문에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은 뭐야? 내일 0시. 그렇지. 없어지는 것은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생기는 것은 다음 날. 자, 입찰한지도 마찬가지예요. 종전토지단 저당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이사 와버리는 거죠. 이제 입찰한지로 종전 저당권이.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 전속은 전적으로 귀속되는 거. 토지에 전적으로 귀속됐대. 사람 따라가 안 따라가? 토지에 전속한데 사람을 따라가 안 따라가? 안 따라가죠. 그죠? 만약에 삼성 모델이야. 삼성전자 모델이요. 근데 삼성전자에서 이재용 사장이 다른 데로 옮겼어. 그럼 삼성전자 모델은 이재용 따라가 안 따라가? 안 따라가지. 토지에 전속하는 토지에 있는 거야.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전속한다. 그럼 환지로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역권은 토지에 귀속되는 거야? 사람에 귀속되는 거야? 지역이 뭐야? 지라는 건 토지, 땅지자, 땅의 역할에 종사하는 것을 지역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사 가요, 안 가요? 간다고? 안 간다니까.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땅이 남아있다고. 자, 여기 토지. 이 토지 소유자가 여기서 환지를 받았어. 여기에 종전토지. 여기 지역권이 있으면은 지역권 일이 안 가? 안 가지. 그대로 있어야 되겠지. 그죠? 지역권 이전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런데 이게 통행지역권인데 종전토지에 도로가 생겼대요. 도로가 생기면 지역권이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언제 소멸한다? 좀 전에 말했어요. 소멸하는 거. 오늘 밤 12시, 그죠?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자. 네, 이제 2번이고요. 전속, 지역권,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3번. 없어지는 것들은 언제 없어진다?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오늘 밤 12시 없어집니다. 자, 4번. 채비지는 시행자가 가져가고요. 보류지는 아까 각각 무슨 목적인가 환지 계획이 정해져 있었다고 했죠? 환지기 정한 자가 그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환지 처분 다음날. 동그라 3번은 보지 마시고요. 요건 이제 민법 문제나 다름없는데 도시할법에도 그 내용이 있긴 있어요. 채비지는 아까 미리 처분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채비지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처분했어. 이 사업시행자 A가 채비지를 병한테 처분했습니다. 그럼 병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처분 행위에 따라서 등기한 때. 이건 민법 문제거든요. 민법 186조 문제인데 근데 도시할법에 있어. 이 조문이 있긴 있어. 그래서 예전에 한번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뭐 민법에서 하는 거니까. 채비지는 매입한 자가 등기하지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이걸 문제 내내가 이상한 거지. 내내 자기가 민법을 좀 안다고 과시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이걸 냈어. 이건 뭐 민법에 있는 거지 그냥. 왜 이런 말 자꾸 하냐면요. 이거 한번 읽으면 또 이거 부담돼요. 여러분들 한 줄이라도. 그러니까 그냥 아는 건 내가 안다 생각하고 자꾸 봐야 돼요. 그래야지 실력이 늘어나요. 공급 가격은 보지 말고 70페이지 맨 위에 청산금. 청산금은 환지 처분하는 과정에서 결정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환지 처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청산금 결정이에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청산금을 결정한다. 산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다 끝나면 환지 처분 공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금 언제 확정돼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확정됐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청산금 확정. 그럼 확정된 청산금을 지급하는 건데, 근데 여기 보면은 아까 환지를 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정하지 않은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여기서 환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비교 형량해서 부족한 거, 남는 거, 부족한 거, 이거 청산하는 절차가 청산인데, 이 사람은 얘하고 비교할 게 있어, 없어, 이쪽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가격 산정해서, 아저씨 토지는, 아저씨 가진 건축물과 토지는 15억입니다. 여기서 줄 수 있어. 그죠?
근데 환지 받는 사람은 여기 있는 15억과 여기서 받게 되는 것이 16억인지 14억인지 비교 평가해서 총상금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환지 처분하면서 결정하는 거고. 자, 원래 이 사람도 여기서 정해도 되는데 미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밑에 봐요. 환지 처분 동그라 2번이에요. 환지를 정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상금을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이러한 자에게 환지 처분 전에 청상금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이제 법전에는 두 개의 조문으로 했는데 되게 이상하게 돼 있어요. 말 자체가 내가 되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해놓은 겁니다. 두 개로 나올 수 있어요. 환지 처분 전에 청상금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환지 처분 전에 청상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한 문장으로 줄여놓은 거죠. 인간 세상 모든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다? 힘들면은 분할 나눠서 할 수 있죠. 그래서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여기뿐만 아니고 어디서라든 분할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맞다 그랬어요. 강제 징수. 청상금을 징수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어요. 위탁. 청상금 안 낸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위탁하면 이제 징수한 금액이 얼마를 지급해야 돼요? 100분의 4. 4. 소멸시효. 소유권 소멸시효 있어요 없어요? 취득시효는 있지만 소멸시효 없죠?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없잖아.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소멸시효 있어요 없어요? 네? 이거 숫자는 뭐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20년이지만 뭐 괜찮아. 있다고 말면 돼요. 여기서 다 똑같아요. 취득시효 20년이죠? 여기도 취득시효 20년. 소멸시효도 20년. 얘는 취득시효도 있고 소멸시효도 있고. 전세권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일반 채권은 10년이죠. 민법을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채권 그리고 이자 같은 것들은 이거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법상의 채권은요. 법률 관계를 좀 빨리 안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5년이에요. 기본적으로. 공법상 채권. 공법상 채권 몇 년? 5년. 지금 우리가 공부한 청상금 5년. 도시개발 채권. 공법상 채권이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한 자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데 상황이 바뀌면 받을 수 있는데 소멸시효가 몇 년이라고요? 5년. 이자는 짧을 수 있다고 했죠? 도시개발 채권의 원본 소멸시효는 5년인데 이자는 2년입니다. 옛날에는 사람 올 때 이자가 이런 말 하기도 있어요. 들어봤어요? 이자. 이게 놈자자거든요, 이자. 보통 이자 그러면 남자를 말하는데 왜 이자가 이 바뀌었어, 성이. 이자가 2년으로. 70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개발 채권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자, 청상금 소멸시효 몇 년? 5년. 언제부터 소멸시효 진행됩니까? 환지처분 공고일부터 아니면 다음 날부터? 다음 날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데부터 진행하는 거거든요. 확정돼야지 행사할 수 있죠? 다음 날부터입니다. 그다음에 임대료 증감 청구. 환지 사업을 했더니 토지의 가치가 올라갔어. 그럼 임대인이 청상 같은 거 얘한테 막 지급했을 수 있거든요. 땅을 자기가 환지받기 위해서. 그러면 차임도 증감시켜야 되겠죠? 증가시켜야 되겠죠? 근데 또 토지 면적을 감환지 받았어. 그럼 차임이 감액될 수 있잖아. 그래서 차임 증감 청구권. 근데 농지를 임차했던 사람이 택지로 바뀌어버렸어. 목적 달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럴 때는 계약 폐지, 권리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6번 도시개발 사업으로 종전의 임대료 등이 불합리할 때는 장래에 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지역권이나 임차권자 등이 임차권이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폐지할 수 있다. 그러면 손실 발생할 수 있죠. 계약을 폐지하면 손실 발생할 수 있죠. 그 손실 발생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물론 사업시행자가 보증금을 반환했다고 쳐. 만약에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해줘서 대신. 그럼 그거 손해보는 게 아니고 임대인에게 그 보증금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해서 보전 받습니다. 시행자에게 뭘 할 수 있어요? 손실보상을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시행자에게. 그러면 손실보상한 시행자는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본 것을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고 이익을 받은 토지 소유자, 임대인 등에게 어떻게 보상할 수 있다. 증감 청구나 권리의 포기, 계약 해지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부터 며칠 이내로 하고 있어요? 60일. 이 숫자가 어려운 숫자 같으면 내가 여러분들 하라고 안 할 건데 환지 처분 며칠 이내? 60일. 손실보상 며칠 이내? 60일. 이렇게 숫자가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 숫자가 조금이라도 달랐으면 내가 하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그만큼 되게 중요한 숫자는 아니라는 건데 나오더라도 어쩌다 뭐 10년에 한 번 나올 거 이런 숫자 하나 달랑인데 어려웠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 있는 가지고 쌍을 이루니까 하라는 겁니다. 이제. 물론 환지 처분 60년은 60일은 해야 돼요. 내가 환갑잔치 해가지고 농담에서 말해줄 것들은 다 꼭 암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이제 그냥 지나치면서 농담도 그냥 하는 법이 거의 없어요. 환갑잔치 이런 말 하는 건 다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똑 떨어져 가지고 하는 것들은 내가 별로 말 안 하잖아요. 그냥 며칠 일정한 기간 이러고 넘어가잖아. 외우기 어려우니까. 이제 14일 이런 것들은 자꾸 나오니까 이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강조하거나 농담한 것들은 다 암기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넘어가는 것들은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환지 등기는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에 관할 등기소에 행정청이 사업 시행할 때는 촉탁을 하는 거고 민간일 때는 환지 등기를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정비사업 다 끝나고 나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는데 아파트 소유권을 사업 시행자 병의해서 분양받은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전고시 다음날 소유권 이전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체 없이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며칠 이내 하라고 했어요.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박하지 않아요. 근데 아파트 소유권 같은 것들은 굉장히 급합니다. 왜냐면 저당권 설정해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또는 돈이 없는 사람은 전세권 같은 거 설정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14일이 아니고 지체 없이야. 근데 여기는 14일 좀 여유가 있는 거죠. 이제 14일. 정비사업에서도 아파트 이전 등기하기 전에 여기서도 환지 등기하기 전에 사업 시행자가 그 보존 등기를 기활해서 다른 등기에서 돈을 빼돌리면 되는데 안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환지 등기하기 전에 다른 등기를 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근데 얘가 사업하기 전에 이미 그 토지에 돈을 빌려서 저당권 설정 약속을 했대. 그 등기는 해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 환지 처분 받는 사람이 피해를 보더라도 이놈이 사기친 것을 또 다른 사람이 피해 보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누가 등기 원인이 앞에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먼저 등기 원인 가진 사람은 등기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 전에 등기 원인이 생겼을 때는 환지 등기 외에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것은 토지 소유자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어쩔 수 없어. 은행도 손해볼 수 없잖아. 얘가 환지 처분하기 전에 땅에서 저당권 설정해주러 하고서 돈을 빌렸대. 그러니까 등기 원인이 언제 있는가? 등기 원인이 환지 처분 공고 일 전에 있는 거지. 근데 자, 다시 이제 봅시다. 환지 등기 며칠 이내 하라고요? 14일 전에. 환지 등기 전에 다른 등기를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다른 등기 원인이 발생했대. 언제 발생했대? 전에 발생했대. 그럼 걔가 우선한다. 여러분이 딱딱 착착 잘 말해서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런 어려운 말들이 해결되고 나중에 오히려 이걸 법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 자, 감가보상금. 환지 사업을 하려면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 할 때는 동의도 안 받았어. 동의성이 있다고 해서. 여기도 있어. 국가나 지자체 가면 환지 사업을 해서 토지 가격이 떨어지면 그거 다 보상해줘요. 예, 이겁니다. 행정청인 시행자가 사업 시행 후에 토지 가액의 총액이 사업 시행 전에 토지 가액의 총액보다 줄어든 경우에 그 차액을 종전 토지소유나 임차권 등에게 지급한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 할 때는 환지 방식 하더라도 우리 동의 안 받아도 괜찮아요. 박수 쳐주면 돼. 자, 다음에 71페이지. 도시개발 채권. 도시개발 채권은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관해서 발생하는 건데, 아니 비용 부담이네. 미안합니다. 도시개발 채권 오른쪽에 있는데, 자 비용 부담. 자, 비용 부담은 그 네모 한번 볼까요? 도로 상하수 누가 설치해 줍니까? 지방자치단체. 전기시설, 가스, 통신, 지역난방 이런 것들은 공급하는 자가 설치해 줍니다. 도시발부. 이거는 여기보다도 주택법에서 간선시설 설치 의무에서 더 중요하게 나와요. 간선시설, 도로 상하수도 누가 설치해줘요? 지자체.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수도는 공급하는 자. 국가는 짠돌이죠.
또 채통을 지키려고 하나 설치해 주는 게 있는데 우체통 제일 싼 거 하나 설치해 줘요. 짠 돌이라서.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양괄 2번도 시험에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는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2, 3년쯤 지나면 한 번쯤 할 만한데 지금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지방자치단체 비용 부담 이것도 도시군 계획 사업에서 공부했습니다. 만약에 시도 간의 협의가 안 되면 누가 결정입니까? 비용 부담. 비용, 돈. 행장, 돈은 행장. 이거 그러니까 그 사업 시행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때 절반 넘게 시키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리고 무슨 내가 술집을 가서 검색하는 비용 이런 거 부담시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조사비, 측량비를 포함하지 않고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 넘게 부담시키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은 국토계획부에서 공부한 걸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상해서 찾으시고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읽으시면 되겠고 다 국토계획부에서 공부한 그 내용은 판박이에요. 72페이지 도시개발채권. 도시개발채권 누가 발행한다고요? 외우지 말고 이름에서 도시 뒤집으니까 뭐가 됐어?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발행한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나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거고요. 틀리게 안 나오는데 도시개발 채권이니까 도시개발 사업에만 쓰는가 이럴 수 있는데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하는 데도 쓸 수 있습니다. 아까 도로 상하수 같은 거 지자체가 설치해 주죠. 그런데 쓸 수 있는 거 이제 발행 승인. 시도지사가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그보다 높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장관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산 문제니까 돈이니까 누구한테 승인 받아야 돼? 행장 승인. 국장 승인이 아니고 행장 승인. 이율 조례로 정한다. 틀리게 안 나오고 그냥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몇 년이라고 짰까? 공법상 소멸시효 5년. 근데 이자가 뭐가 갑자기 돼버렸어? 2년이 됐습니다. 이자는 몇 년? 2년. 상환기간은 외과로 이번에 4번에 외과로 이번에 상환기간은 몇 년에서 몇 년? 5년에서 10년 사이로 조례로 정한다. 그런데 3년짜리, 15년짜리 안 됩니다. 7년짜리 돼요. 5년에서 10년 안에 갚으라 이 말이에요. 상환기간이. 5년 이상 10년 이하. 도시는 무서워서 뭘 가지고 다닐 수 있다고요? 도시, 무기.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만 무기명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무기명 없습니다. 주택상환사채, 토지상환채권, 무기명 안 돼. 도시에서만 무기를 가지고 다녀야 돼. 다음에 해당한 자가 매입해야 된다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문제 풀 때 나오면 한번 설명해 줄게요. 청문도 그냥 읽어는 보는데 정비법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도시활법의 청문은 사유가 너무 많아. 수십 가지가 돼. 그래서 안 나올 거고 그런데 어쨌든 청문은 공적인 공권력 행사를 통제하는 게 아니고 사건에 대한 제한할 때 청문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도시활법에 공권력이 뭐 있을까? 여기 특별한 게 없는데 여기서는 예를 들 게 없겠네요. 자, 국토계획부에서는 광역토시계획을 승인을 취소한다. 이거는 공권력 작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청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이거 한번 그런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한다.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다. 조합 설립가를 취소한다. 실시계획 취소한다. 토지상환채권 발행을 취소한다. 내가 바보같이 말했네. 여기 공권력 행사가 지금 바로 위에 있었는데 도시개발채권 승인을 취소한대. 청문한다 안 한다? 도시개발채권을 승인을 취소한대. 청문한다 안 한다? 누구한테 해준 거야? 도시개발채권 승인을 누구한테 해줬어요? 여러분한테 해줬어? 지자체한테 해줬어? 여러분한테 승인해줬어? 아니면 지자체한테 승인해줬어? 도시개발채권 승인을 청문해 안 해? 안 한다고. 우리들과 관련될 때만 청문한다고요. 우리 민간하고 관련될 때만 청문한다고. 지자체잖아. 지금 시도지사가 승인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건 행정 권력작용인 청문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 근데 실시기기나 토지상환채권은 우리가 관련될 수 있잖아요. 민간하고 관련될 수 있잖아. 그것만 청문하는 거지. 여기 지금 도시개발채권은 지자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민간이 하는 게 아니잖아. 청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그래서 계속 그 말 해준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여기 도시개발채권 승인 취소가 들어가면 못 찾아. 그럼 이제 100% 그냥 청문하는 거라 이렇게 한다고요. 그냥 외운 사람들은. 네? 나랑 이렇게 공부해서 무슨 말인가를 이해한 사람은 찾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이제 다 맞지는 못해.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자, 행정심판 보지 말고요.
좀 중대한 아주 정확한 예가 하나 있었는데 내가 바보같이 뭐가 있을까 이러고 있었는데 바로 위에 있는데 73페이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정비법 바로 볼게요. 자, 정비사업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2번 재개발사업, 오른쪽 3번 재건축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가장 환경에 열악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내용물을 보면 도시 저소득주민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제일 열악한 곳이 어디예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이런 걸 말하는 것인데 정비기반시설부터 한번 봅시다. 그래도 무슨 말인가 봐야 되니까 75페이지. 정비기반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정비구역에서 뭡니까? 우리 도시 정비구역에서 필요한 기반시설들, 도로, 상수도, 하수도, 가스 공급시설, 공동구는 전기, 통신, 가스 등이 한꺼번에 공급되는 구덩이를 공동구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뜻도 정비기반시설. 공용주차장, 공원, 녹지, 광장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암기할 필요 없고 근데 한 번씩은 보고요. 기반시설 중에 우리가 늘상 접하는 것들 이것들이 정비기반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면 되겠어요. 근데 공동이용시설이 있는데 두 개 달라요. 하나는 정비기반시설, 하나는 공동이용시설. 왜냐하면 정비기반시설은 지자체에서 많이 설치를 해줘요. 공동이용시설은 자기들이 설치해야 되고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네.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세탁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 공동화장실, 공동부판장 이런 뜻이 뭐예요? 공동이용시설. 사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노유자시설 이런 뜻보다 공동이용시설. 시험에서 많이 물어본 것들은 철저히 암기를 해야 됩니다. 다음 중 정비기반시설인 것은 아닌 것은 물어봐요. 시험에서. 인 것은 공동이용시설인 것은 아닌 것은 물어봅니다. 이 두 개를 섞어서 내니까 둘 중 하나 공동이용시설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여기 아닌 것들은 정비, 여기에 들어가는 공동이용시설 합니다. 이제 정비기반시설을 물어보더라도 답은 뭐예요? 요거 외국어로 찾으면 돼. 정비기반시설 아닌 것은 그럼 4번 아닌 것은 뭐 어디 갔죠? 요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찾으면 되는 겁니다. 도로 상하수 같은 것들은 이제 반 보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사가소, 어린이집, 경로당은 교육시설이 아니죠? 유치원부터 교육시설이죠? 사가소, 어린이집, 경로당에서는 2박 3일 놀아도 돼안돼? 학교 안 가고 2박 3일 놀아도 돼안돼? 그죠? 네. 사가소, 어린이집, 경로당에서 뭐 하면서 놀았죠? 마작하면서 놀자. 밤 새워서. 근데 뭐는 하자? 뭐는 하자고요? 세수는 하고 마작하면서 놀자. 다가서 어린이집 경로당에서 공동 세탁장, 공동 수도, 화장실, 부판장, 마을회관, 공동 작업장, 놀이터 마작하면서 놀자 했습니다. 유치원 안 돼요. 유치원은 공부해야 되니까 학교라서 교육시설이라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외우고 천천히 확인 못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확인해서 암기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까지. 노후불량 건축물은 지금 정비기반시설 바로 위에 있는데 1번, 2번은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고 뭐 암기하려고 절대 하지 말고요. 그냥 읽으면 돼. 3번, 4번에서 틀리기만 나옵니다. 틀리기만.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준공 후 40년 이하 그럼 돼안돼? 20년 이상 30년 이하에. 그래서 미관은 언제 아름답다고요? 20살에서 30살, 20 이상 30 이하. 3번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철거 후 이런 말 쭉 나오는데 틀린 말로만 나와요. 그래서 준공일 기준 20년 이상 30년 이하가 아니고 몇 년까지? 40년까지 사용해서 보수 보관하는 비용이 철거 후 신축하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몇 살부터 이제 얼굴을 좀 보수를 해야 돼요?
40살부터 40은 보수고 미관은 20, 30입니다. 뒤집어 놓으면 안 돼요. 30년까지 사용해서 보수, 30살은 보수 안 해도 돼. 그래서 노후불량건축물 외우고 다시 이제 73페이지 봅니다. 73페이지. 주관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속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여기는 어때요? 극히 열악하고 도로, 상하수도 하는 것들이 극히 열악해. 가스 같은 거 있지도 않아요. 무슨 도시가스 있지도 않아 그런 것들. 노후불량건축물이 이건 40년 보수, 20년, 30년 미관 했죠? 그래요. 이런 것들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됐다. 그냥 거의 대부분 노후불량이야. 건축물들이.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이 뭐예요? 주관경 개선사업.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관경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이다. 두 가지. 단독 다세대 나온 무슨 사업이요? 개선사업. 굉장히 나빠. 개선사업. 조금 나아진 상태. 그래도 여전히 나빠요. 2번. 정비 기반시설이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그래서 아주 나쁜 수식어 하나씩 빠졌죠? 극히 과도하게 빠졌어요. 그렇지.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재개발 사업이에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대구역 주변을 정비하겠다. 무슨 사업 하는 거예요?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 다음에 오른쪽에 재건축 사업. 여기는 이제 주택 단지를 전제한 건데 정비 기반서는 양호합니다.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이런 거 어때요? 양호한데 문제는 주택이 불량해. 아파트 오래되면 낡아지죠? 그래서 노후 불량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양호하는 말 나오는 것은 재건축밖에 없죠? 굉장히 나쁜 데가 개선다. 중간에 있는 것이 재개발사. 또 상업적, 공업적 어디 합니까? 재개발사. 다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밑에 보면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허가를 받을 때 소유권 보존 등이나 이전 등을 할 때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 허가를 받거나 이전 등이 보존 등을 할 때 국민주택 채권 매입해야 되는데 여기는 도시적 저속 주민들은 사업할 역량도 없어서 시장 공사가 대신해줘요. 그리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지금 그렇잖아요. 건축 자금도 없는데 무슨 국민주택 채권을 언제 매입하고 그럽니까? 그래서 면제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에 또 아주 많이 나왔었는데 답으로 지금은 잘 안 나온 지 오래됐어요. 이제 새롭게 나오면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이제 그러니까 발전적인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때 저당권 설정 등기 시에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 면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주거환경 재선사업 구역이에요. 여러분이 토지 등 소유자야.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 받을 때 채권 매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이제 그 주택을 가지고서 은행 가서 돈을 빌립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하죠. 그때 채권 매입해요 안 해요? 하라 이 말이야. 이거 누가 매입하는 건데요? 내가 매입해요? 은행이 매입해요? 은행이 매입하는 거거든. 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는 저당권자가 매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그랬잖아. 도시 저속 주민을 봐주려고 매입하지 말라고 했죠? 그럼 저당권 등기 할 때는 매입 면제해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은행이 매입하는 거니까 나하고 상관도 없어. 그러니까 매입 면제해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이해 안 할 것 같으면 외우지 말고 이해될 것 같으면 기억을 하고. 자, 저당권 설정되게 할 때는 이 저속 주민이 매입하는 게 아니고 저당권자 돈 빌려주는 사람이 매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지. 왜 면제해 주는가를 알고서 기억해야 돼요. 자, 재개발 사업에서 양관해서 한번 공공재개발 사업이죠. 공공재개발. 원래 전부안지 방식은 누가 사업합니까? 시장이에요? 지자체가 해요? 토지 소유자가 해요? 전부안지 방식.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재개발 사업은 당연히 이건 공익적인 성격도 약간 있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해야 돼? 토지 등 소유자가 해야 돼. 그런데 여기는 너무 복잡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합니다. 자,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그들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너무 불쌍하니까 사유과 원리에 따라서 시장 공사가 해주는 거고 저속주민 재선 사업은
재건축 사업 누가 해야 되겠어요? 자기들이 해야 되겠지. 근데 권리관계가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거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구성원이 몇 명 안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네가 하든 조합을 만들든 알아서 하세요 이거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구성원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어서 하세요 돼 있는 거야 이제. 근데 재개발 사업을 상업적, 공업적이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할 수 있다고 했죠? 대구역 근처에 가보면 되게 낡은 공장 같은 거 막 허름한 그런 게 있어요. 보면은 거기에 그 대구역 옆에 지하철 옆에 가다 보면은 되게 낡은 것들 막 건물 있다고. 거기는 몇몇 사람이 모여서 재개발 사업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왜 없어? 있다고 하려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재개발 사업도. 그럼 구성원이 몇 명 돼 안 돼? 몇 명 안 돼? 조합을 꼭 만들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는 조합을 안 만들고 해도 돼요. 네. 보통의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20명 미만일 때가 있겠어 없겠어? 보통은 없단 말이에요. 조합 만드세요. 근데 재개발 사업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예, 제가 동대구역 옆에 있는 동안 고속터미널, 금호터미널 해가지고 말했는데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겠지 물론. 대구를 안 가봤으니 기억이 안 나지. 금호고속, 동양고속, 한진고속 예를 했었는데 그 세 개가 모여서 재개발 사업 할 수 있거든요. 구성원이 몇 명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합을 꼭 안 만들어도 된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는 조합을 만들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다. 도시개발 사업은 구성원이 몇 명 안 될 때 많이 있기 때문에 네가 토지 등 소유자, 네가 하든 조합을 만드는 자유를 맡겨주는 거야. 여기는 구성원이 많아서 많단 말이야. 많다고. 재개발 재건축은.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어서 하세요. 그런데 이 조합은 이제 시장군수가 조합 대신에 사업을 했대. 그럼 뭐야? 무슨 재개발이야? 공공재개발. 그리고 전반지 방식도 지자체가 할 수 있었죠? 분수식 계산했었는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얼마나요? 토지 면적 2분의 1, 토지소유 2분의 1 동의했을 때. 개발계획 수립하고 1년 이내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했을 때, 이럴 때는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사, 지방공사가 할 수 있다. 공공시할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재개발 재건축을 개인이 하는 게 원칙인데 시장군수가 대신할 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라고 한다. 네, 이거는 틀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면 시장군수나 공사가 하는 것을 공공재개발이라고 한다. 이것을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진 않겠네요. 반드시 그럼 틀릴 말이니까. 반드시 맞지는 않을 거야. 10만 명 중에 5명쯤 틀릴 겁니다. 이제. 그런데 요거는 틀릴 수 있어요. 시장 군수가 조합과 사업을 같이 해도 그것도 재개발, 공공재개발이야. 알아있죠? 자, 조합이 시장 군수나 공사 공동으로 하는 것도 공공재개발이라고 한다. 이건 이제 틀린 사람이 10만 명 중에 7만 명은 될 수 있을 거야. 이제. 자, 오른쪽도 봐요. 74페이지 메뉴에 공공재건축입니다. 공공기획조. 시장 군수나 공사가 재건축 사업을 한대요. 천재지변이 발생했다라든가 이래서. 그럼 무슨 사업 뭐라고 그래? 공공재건축. 근데 조합과 시장군수가 함께 한대. 이것도 뭐라고 한다고? 공공재건축. 근데 공공으로 하게 되면 공적으로 지원해줬죠. 재건축 사업에. 그럼 재건축 사업하는 사람도 공익을 위해서 뭔가 희생을 좀 해야 돼. 아파트 평수를 너무 많이 큰 평수로만 가지려고 하지 말고 아파트 세대수를 많이 늘려줘야 돼. 그래야지 일반도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종전에 그 재건축 사업하는 구역에 아파트 세대수가 1000세대였으면 공공재건축에는 1600세대 이상 만들어야 돼. 100분의 얼마 이상 한다? 100분의 160 이상으로 건설할 것. 이제 공공재건청, 공공재개발 말했습니다. 공동으로 하는 것도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이다 하는 거 하나. 그리고 공공재건축 하게 되면 종전세대수의 얼마 이상을 건설해라. 100분의 160 건설해라. 이런 새로운 내용들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내가 감각적으로 딱 찾아놓으면 그거 하시고, 그리고 대신에 전에 했던 거를 한두 개라도 내가 지워줍니다. 이제. 그다음에 74페이지 이제 공공 재개발 사업 예정구역이 있는데 이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